형수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왜 이번 달 200만 원 입금 안 했냐고요? 새벽 2시 마감에 쫓겨 일하던 저에게 시동생이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돈 안 들어와서 난리 나셨는데 형수가 책임질 거예요? 10년 동안 호구처럼 보낸 생활비가 끊기자 점잖던 척하던 시댁 식구들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동서는 명품 두르고 놀러 다니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저는 뼈 빠지게 일해서 그 돈을 대주는 게 당연하다는 그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송금 버튼 대신 차단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을요. 호구 며느리의 반란에 돈줄 끊긴 시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2시 모니터 불빛이 현주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춥니다. 현주가 충혈된 눈을 비비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사람이 잠도 못 자고 이게 무슨 고생이야? 회사 일도 일인데 집에선 또 집일이지. 현주가 목을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은 벌써 3번째였고 프로젝트 제안서는 여전히 반도 못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때 스마트폰 화면이 밝게 켜지며 진동이 울렸습니다. 국민은행 자동이체 완료 알림 김말자님 계좌로 2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현주가 휴대폰을 집어들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뜨는 알림이었습니다. 또 200만 원이네. 이 돈도 참 매달 꼬박꼬박 나가네. 아프시다, 필요하시다 하면 말도 못 꺼내지. 현주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 생활비로 나가는 돈이었지만 이미 너무 익숙해져서 별다른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모니터를 향해 고개를 돌린 현주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내일까지 끝내야 하는데 안 하면 큰일 나지. 사람이 쉴 틈이 없네, 정말. 현주가 어깨를 주무르며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 배송 트럭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시아버지 제사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주가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말자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주야, 왔니? 아이고, 이제야 오네. 어서 들어와. 지금 시간 없어. 전부터 붙여야 하잖아. 말자가 앞치마를 두르며 재촉했습니다. 현주가 가방을 현관에 놓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일찍 오려고 했는데 길이 좀 막혔어요. 제가 바로 부엌으로 들어갈게요. 응, 오늘 할 일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해. 제사 음식은 손이 늦으면 안 돼. 시간 맞춰야 하니까 말 안 해도 알지? 말자가 현주를 부엌으로 이끌며 말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는 이미 각종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동태전, 동그랑땡, 호박전, 감자전, 부추전. 이거 다 해야 해. 5가지야.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말자가 손가락을 꼽으며 설명했습니다. 현주가 소매를 걷어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늦지 않게 해볼게요. 현주가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감자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쪼그려 앉아 있자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현주가 한 손으로 허리를 두드리며 감자 껍질을 벗겼습니다. 아휴, 허리가 좀 아프네. 그래도 빨리 해야지. 어머님 눈치 보이잖아. 오후 2시쯤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동서 민영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영의 손톱에는 반짝이는 젤 네일이 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아이고, 늦어서 죄송해요.
차가 너무 막혀서요. 올 때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민영이 말자에게 다가가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길 막힐 수 있지. 민영이가 왔구나. 아이고,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말자가 반갑게 민영을 맞이했습니다. 현주가 부엌에서 기름 냄새를 풀풀 내며 나왔습니다. 동서,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길 많이 막혔죠? 아, 형님. 혼자 다 하시느라 힘드시죠? 고생 많으세요. 기름 냄새가 집안에 다 나요. 민영이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말자가 민영이 들고 온 상자를 받아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이렇게 또 뭘 사왔어?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롤케이크요. 유명한 데서 샀어요. 요즘 다들 여기서 사 먹는다길래요. 어머님 생각나서 들렀어요. 민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영이가 이런 비싼 걸. 돈도 많이 들었겠다. 정말 고급스럽네. 역시 센스가 있어. 말자가 상자를 열어보며 감탄했습니다. 현주가 부엌으로 돌아가자 말자가 민영을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민영아, 여기 앉아. 잠깐 쉬어. 과일이나 좀 깎아줘. 많이 안 해도 돼. 네, 어머님. 조금만 할게요. 금방 끝낼게요. 민영이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민영이 고무장갑을 가져다 주자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이거요. 제가 내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요. 장갑 끼면 모양이 망가져요. 아까워서요. 그럼 어쩌지? 손 다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그냥 조심조심 할게요. 금방 깎을게요. 민영이 장갑 없이 과일 칼을 들었습니다. 사과 몇 개를 대충 깎은 민영이 다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손 아프네요.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부엌에서는 현주가 혼자서 무거운 제기 그릇들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아휴, 이게 왜 이렇게 무겁지? 조심하자. 깨지면 또 내가 혼나지. 현주가 제기를 들고 거실로 나오는데 말자는 민영의 목에 실크 스카프를 둘러주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때? 색이 참 곱지? 민영이 얼굴이 확사네. 민영이한테 잘 어울리지? 말자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예뻐요. 목도 따뜻하고요. 이런 거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민영이 거울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현주가 무거운 그릇을 들고 지나가는 것을 말자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휴, 이거 어디다 놓지? 조심해서 내려놓자.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말자가 현주가 끓인 탕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휴, 이게 무슨 맛이야? 짜기만 하고. 말자가 숟가락을 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현주가 고개를 들어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을 다시 맞춰볼게요. 아니야, 됐어. 이미 다 끓인 걸 어떻게 해? 말자가 짜증스럽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옆에 앉은 시우가 반찬을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 나물도 별로네. 너무 질겨. 시우가 나물을 뱉어내며 말했습니다. 성훈이 시우를 쳐다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형, 사실이잖아. 먹어봐. 즐기다니까. 시우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현주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야, 현주야. 그냥 먹어. 성훈이 현주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자와 시우는 계속해서 투정을 부렸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요리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말자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영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요리 서툴러서. 형님 고생 많으세요. 민영이는 착하구나. 솔직히 말해주고. 말자가 민영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현주가 묵묵히 설거지를 마치고 일회용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았습니다. 저녁을 마친 후 현주와 성훈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성훈이 운전대를 잡고 현주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주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성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성훈이 신호등에서 멈추며 현주를 바라봤습니다. 이번 달이 마지막이야. 뭐가? 시어머니 생활비 지원 말이야. 이번 달로 끝이야. 현주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훈이 깜짝 놀라며 급제동을 밟을 뻔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5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보냈어. 이제 그만할 거야. 현주가 성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성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현주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현주야,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혼자가 아니잖아. 시우랑 민영이가 있고. 그래도 뭐, 내가 언제까지 돈 줄 노릇해야 해? 현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성훈이 입을 다물고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현주야, 다시 생각해봐.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실까. 실망? 5년 동안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들어본 적 있어? 현주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성훈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오늘 봤잖아. 민영이 사온 케이크에는 난리법석을 떨면서 내가 하루 종일 만든 음식에는 투정만 하더라. 현주가 창밖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사람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성훈이 현주의 결단력 있는 눈빛을 보고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는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달 25일 오전이 되었습니다. 말자가 동네 은행 ATM 기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자가 카드를 넣고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부족.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본 말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뭐야? 말자가 다시 카드를 넣어봤지만 똑같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말자가 기계를 두드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 기계가 또 고장났나? 말자가 창구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카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ATM 기계가 고장난 것 같아요. 잔액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카드를 받아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이번 달에는 입금 내역이 없으시네요. 뭐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말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달 25일에 200만 원씩 들어오는데 안 들어왔다고? 네, 확인해 보니 입금이 없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말자가 얼굴이 빨개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다시 확인해봐. 주변 사람들이 말자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자가 서둘러 은행을 나와 현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르르, 따르르르. 안녕하세요. 현주입니다. 지금 회의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급한 용무는 문자로 연락 바랍니다. 자동 응답 메시지만 흘러나왔습니다. 말자가 분노하며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말자가 다급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해 시우를 불렀습니다. 시우야, 시우야. PC방에서 돌아온 시우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나타났습니다. 왜요, 엄마? 현주가 돈을 안 보냈어. 어떻게 된 거야? 말자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시우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전화해 보세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다고. 말자가 소리쳤습니다.
시우가 짜증스럽게 거실 소파에 드러누웠습니다. 아, 형수가 바빠서 그런 거겠죠. 내일 되면 들어올 거예요. 그게 아니야. 뭔가 이상해. 말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방을 서성였습니다. 시우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전화해 볼게요. 시우가 스피커폰을 켜고 현주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르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현주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형수, 시우예요. 네,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오늘 25일인데 입금이 안 되었더라고요. 엄마가 기다리고 계세요. 시우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주는 그 순간 중요한 클라이언트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스피커폰으로 울려 퍼진 시우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형수? 들리세요? 시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현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지원은 없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시우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생활비 지원은 이제 끝이에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현주가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 전원까지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시우가 멍하니 꺼진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말자가 다가와 시우의 팔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다고? 형수가 지원 끝이래요. 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다시 전화해봐. 말자가 시우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시우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만 나왔습니다. 아, 진짜 전화기 꺼놨네. 시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말자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틀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현주의 일방적인 통보에 분노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밥도 먹지 않으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말자가 시우와 민영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현준의 집에 가자. 시우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형수가 화나 있는데. 화나 있기는 내가 시어머니인데 감히. 말자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형님이 너무하세요. 민영이 말자의 편을 들며 끼어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말자와 시우, 민영이 현주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원이 차량 진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경비원이 차 창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집에 가는 거야. 말자가 고성을 지르며 대답했습니다. 아들분이 몇 동 몇 호에. 아, 됐어. 빨리 열어. 말자가 소리치자 경비원이 어쩔 수 없이 차단기를 올려주었습니다. 현주 집 앞에 도착한 말자가 인터폰을 연신 눌렀습니다. 성훈이 인터폰 화면을 보고는 당황했습니다. 현주야, 엄마랑 시우, 민영이가 왔어. 현주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 열어줘. 성훈이 문을 열어주자 말자가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시우와 민영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말자가 현주가 앉아있는 소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말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현주. 말자가 현주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시어머니를 굶겨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돈 좀 번다고 유세야? 현주가 미동도 하지 않고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탁자 서랍을 열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현주가 서류를 탁자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말자가 서류를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게 뭐야? 현주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보낸 송금 내역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카드로 민영 씨가 산 명품 목록도 있고요. 민영이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자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시우가 서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형수, 이게 뭐예요? 우리를 뒷조사까지 했어요? 가족끼리 너무 팍팍하게 구는 거 아닌가요? 시우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주가 성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선택해요. 이 사람들과 연 끊고 저랑 살 건지 아니면 저랑 이혼하고 저쪽으로 갈 건지. 성훈이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말자가 아들의 침묵에 배신감을 느끼며 현주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주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이 못된 년이. 현주가 재빠르게 말자의 손목을 강하게 쳐냈습니다. 말자가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어머님, 손대지 마세요. 현주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집 대출금도 생활비도 도련님 용돈도 다 제 피땀 흘린 돈이었어요. 더 이상 호구짓 안 합니다. 말자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민영이 울먹이며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그래도 어머님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주가 민영을 찬찬히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동서, 친정 빚 갚으려고 시댁 돈 빼돌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거실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말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영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민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민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님, 형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여기 증거가 다 있는데? 현주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민영 씨한테 주신 용돈 내역이랑 그 돈이 사채업자한테 간 이체 기록까지 다 있어요. 말자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민영이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민영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말자의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보증을 서라고. 얼마야? 빚이 얼마야?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억? 민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우가 깜짝 놀라며 민영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뭐? 3억? 나는 모르는 일이야. 현주가 휴대폰을 꺼내 112번호를 누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현주가 현관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말자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신고? 감히 시어머니를 신고해? 어머님, 저는 이미 법적으로 남이에요. 시댁과는 재산상 관계도 끊었고요. 현주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우가 형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형,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 성훈이 고개를 들어 현주를 바라봤습니다. 현주의 단호한 표정을 본 성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집으로 가세요. 성훈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말자가 성훈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성훈아, 너마저 나를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현주 말이 맞아요. 성훈이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자가 아들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성훈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보, 문 열어줘. 현주가 성훈에게 지시했습니다. 성훈이 망설이다가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말자가 마지막으로 현주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현주, 너도 언젠가는 똑같이 당할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어머님처럼 살지 않거든요. 현주가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말자와 시우, 민영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주가 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성훈이 현주 옆에 서서
창문 너머로 떠나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끝내고 싶지 않으면 저 사람들 따라가세요. 현주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성훈이 고개를 저으며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당신 편이야. 현주가 성훈의 손을 뿌리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앞으로 본가 일에 개입하는 순간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거예요. 성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았어. 절대 그럴 일 없어. 현주가 성훈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말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시우가 운전대를 잡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뒷좌석에 민영이 작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시우가 물었습니다. 말자가 고개를 들어 민영을 노려봤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때문이야. 말자가 민영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민영이 소리를 지르며 피했습니다. 어두운 밤길 위로 그들의 차가 쓸쓸히 사라져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말자의 집 거실은 적막했습니다. 말자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영은 방 안에 숨어 나오지 않았고 시우는 화가 난 얼굴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밥해요. 시우가 배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뭘로 해? 말자가 냉장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쌀도 떨어졌고 반찬도 없어. 시우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말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김치통 하나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라면이라도. 라면도 없어. 말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시우가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아, 진짜. 어떻게 살라고. 그때 현관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말자가 깜짝 놀라며 시우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지? 똑똑똑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최민영 있나?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자가 얼굴이 창백해지며 시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시우야, 저게 뭐야? 시우가 문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민영이 여기 있지? 빨리 나와. 문 밖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방에서 소음을 들은 민영이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몰라요. 민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세졌습니다. 문 안 열면 부숴버린다. 말자가 무서워하며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누구시길래? 말자가 문을 조금 열자 건장한 남자 2명이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을 점거했습니다. 최민영 맞지? 남자 중 하나가 민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영이 뒷걸음질 치다가 식탁 의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 민영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우가 잠옷 차림으로 방에서 나와 상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여기가 어딘데 함부로 들어와요. 시우가 소리쳤습니다. 추심업자 리더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최민영 씨, 당신 아버지가 쓴 사채 보증인이 본인이고 연대 보증인 주소가 여기네요. 남자가 차용증 사본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말자가 서류를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보증인? 민영이가 보증인이라고? 3억의 이자까지 해서 지금 4억 2천만 원입니다. 추심업자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시우가 그 말을 듣자마자 민영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는 몰라요. 이 여자가 혼자 저지른 일이에요.
시우가 손사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민영이 바닥에 앉은 채 말자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한테 연락해서 한 번만 갚아달라고 해주세요. 민영이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나중에 제가 다 갚을게요. 말자가 민영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내 돈 내놔. 이 도둑년아. 말자가 민영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추심업자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안 꼴 좀 봐라. 돈도 없으면서 싸우기는. 당장 갚을 돈 없으면 이자라도 내놔. 추심업자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TV 뒤를 뒤지고 서랍을 마구 열어 제쳤습니다. 여기 모감 나는 거 없나? 냉장고나 세탁기나 가져갈까? 말자가 가슴을 쥐어짜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하지만 추심업자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소파 쿠션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열린 현관문 밖으로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구경했습니다. 저 집에 무슨 일 났나? 빚쟁이들 온 것 같은데. 아이고, 창피해라.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말자가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추심업자 리더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자라도 안 가져오면 이 집에 압류 딱지 붙인다. 그때는 가재도구 다 가져갈 거야. 추심업자들이 집을 나가며 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거실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화분 조각이 바닥에 널려 있고 서랍 속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말자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시우가 어쩔 줄 모르며 서 있었고 민영은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도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자의 울음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에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현주는 도심 한복판의 고급 오피스텔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현주가 마천루가 내려다 보이는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투자업계의 거물 강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현주 씨, 정말 대단한 기획안이었어요. 강 대표가 현주가 준비한 서류를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프로젝트라 애착이 많이 갑니다. 현주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강 대표가 서류를 내려놓고 현주를 바라봤습니다. 단순한 용역 계약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싶어요. 파트너십이요? 지분을 나눠 갖는 거죠. 현주 씨 같은 분이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강 대표가 새로운 계약서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현주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정말 이런 조건을 주시는 건가요? 현주 씨 능력이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현주가 가슴속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지난 5년간 시댁 눈치를 보며 자신을 숨겨왔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하겠습니다. 현주가 만년필을 들어 계약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강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파트너. 계약을 마친 현주가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독일제 고급 세단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2차로 하겠습니다. 현주가 영업사원에게 말했습니다. 할부는 몇 개월로 도와드릴까요? 일시불로 할게요. 영업사원이 깜짝 놀라며 현주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일시불로요? 네, 지금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현주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현주는 퍼스널 쇼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그동안 못 입었던 걸로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정장으로. 현주가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댁 눈치를 보느라 입지 못했던 화려한 옷들이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쇼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현주가 액세서리까지 모두 구매했습니다. 저녁 무렵 성훈이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새 차에서 내리는 현주를 보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현주야, 이 차 누구 거야? 내 거야. 현주가 차 키를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성훈이 현주의 화려하게 바뀐 옷차림을 보고 놀랐습니다. 언제 이런 걸?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디자인해. 현주가 성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내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 뒤처질 거야. 성훈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현주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성훈이 소파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본가의 난장판과 비교되는 이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현주는 강 대표의 초대로 상류층 자선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현주가 파티장을 우아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현주 씨, 요즘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업계 유력 인사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앞으로 자주 뵐 일이 많을 것 같네요. 현주가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맥을 넓혔습니다. 파티 중간에 지인이 현주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주야, 너희 시댁 동네에 무슨 일 있었다던데? 무슨 일이요? 빚쟁이들이 와서 난리가 났다고 하던데 괜찮아? 현주가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저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서요. 현주가 우아하게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 시각 성훈의 휴대폰에는 시우로부터 온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형, 살려줘. 엄마가 아프셔. 돈 좀 빌려줘. 성훈이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현주의 눈치를 보며 화면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현주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현주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주가 성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뭔가 일에 개입하는 순간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거야. 성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맹세했습니다. 알겠어. 절대 그럴 일 없어. 현주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욕실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고 그동안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더 이상 시댁 스트레스가 없는 삶의 평온함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현주가 눈을 감고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삶,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자유로운 일상. 현주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현주가 런칭한 프로젝트가 업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제 전문지 일면에 주목해야 할 여성 리더라는 제목으로 현주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편 말자의 집 거실에서는 시우가 깨진 액정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인터넷으로 현주의 기사를 검색해봤습니다. 아, 진짜. 시우가 배가 아파 소주병을 입에 댔습니다. 병째로 소주를 들이켜며 현주의 성공 기사를 바라봤습니다. 민영은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를 피해 휴대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 밖에 또 사람들이 서 있어요. 민영이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보며 떨었습니다. 말자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하는 거야? 같은 시각 현주와 성우는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결혼기념일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고급 와인과 코스 요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현주야, 축하해. 정말 대단해. 성훈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
현주가 환하게 웃으며 건배했습니다. 성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선물이야. 상자 안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주가 상자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쁘네. 고마워. 현주가 자신의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했습니다. 성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낼게. 괜찮아. 선물은 마음만 받을게. 현주가 여유롭게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반면 말자의 집은 가스비 체납으로 온수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말자가 찬물로 세수를 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차가워. 냉장고에는 곰팡이 핀 반찬통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쌀독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말자가 결국 자존심을 굽히고 현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주의 휴대폰에는 시댁 식구들의 번호가 모두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따르르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 안내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말자가 절망하며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아! 말자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민영이 시우에게 다가가 떼를 썼습니다. 오빠, 형님 회사 찾아가서 돈 좀 빌려와요. 쪽팔려서 어떻게 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이대로 굶어 죽을 거예요? 민영이 시우의 팔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시우가 민영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다 내 때문이야. 내가 빚을 져놓고 저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두 사람이 서로 물건을 던지며 싸웠습니다. 그 시각 현주는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건배사를 외쳤습니다. 지금이 제 인생의 화양연화인 것 같습니다. 현주가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멋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현주가 환하게 웃으며 직원들과 축배를 나눴습니다. 회식을 마친 현주가 집에 돌아와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에 피로가 씻겨나갔습니다. 정말 평온해. 현주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시댁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현주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 거실에 있던 성훈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삐리리리링, 삐리리리링. 성훈이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성훈 씨 가족분이시죠? 저는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김말자 환자분이 응급실에 실려오셨는데요. 성훈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요? 현주가 성훈의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빨리 오셔야겠어요. 성훈이 전화를 끊고 현주를 바라봤습니다. 현주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했던 행복에 다시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직감했습니다. 현주와 성훈이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말자가 산소호흡기를 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말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주변은 의료진들로 분주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성훈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성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CT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마비요? 성훈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장기간의 재활과 간병이 필요할 겁니다. 의사가 침묵하는 성훈을 바라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 다행이에요. 현주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요? 입원비와 치료비까지 합쳐서 상당할 겁니다. 응급실 대기실 구석에는
시우와 민영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며칠 안 씻은 듯 지저분했습니다. 성훈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시우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민영이랑 싸우다가 갑자기 뒷목을 잡고 쓰러졌어요. 싸웠다고? 민영이 성훈의 눈을 피하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때리려고 하셔서 피했을 뿐이에요. 현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비랑 간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시우가 대뜸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수가 돈 많잖아요. 형수가 좀 내줘요. 현주가 시우를 노려봤습니다. 제가 왜 내야 해요? 민영이 갑자기 허리를 부여잡으며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디스크가 터져서 도저히 간병 못해요. 형님은 프리랜서라 시간 많으시잖아요. 성훈이 동생 부부의 파렴치한 태도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시우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사람이야? 형, 나요. 시우가 성훈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병원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성훈을 제지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응급실 안의 사람들이 혀를 차며 이들을 쳐다봤습니다. 현주가 성훈을 말리며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만해요. 여기서 싸워봤자 우리 얼굴에만 침 뱉는 거예요. 성훈이 주먹을 꽉 쥐고 시우를 노려봤습니다. 현주가 시우와 민영에게 냉정하게 통보했습니다. 간병인 쓸 거예요. 비용은 정확히 3등분해서 청구할 테니 준비하세요. 시우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우린 돈 없어요. 배째라. 민영이 시우를 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정말 없어요. 현주가 그들의 뒷모습을 싸늘하게 노려봤습니다. 얼마 후 말자가 의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입이 돌아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자가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성훈 뒤에 서 있는 현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치심에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현주는 말자의 눈물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지긋지긋한 인연을 법적으로 끊어낼 방법을 구상했습니다. 성훈이 현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주야, 어머니가 이렇게 되셨는데 무슨 소리예요? 현주가 성훈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미 시댁과 남이라고 했잖아요. 성훈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주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지금 병원인데 급하게 서류 좀 준비해 주세요. 현주의 목소리가 병실에 차갑게 울렸습니다. 현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묵직한 여운을 남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희생과 착취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낸 한 여성의 선택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용기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주가 보여준 냉철함은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랜 시간 참아왔던 불합리한 관계에 대한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결단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이 이야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감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현주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